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민석 의원님 모셔서 어제 기자회견 총평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너무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안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총평이요? 네. 무엇을 사과할지 모르는 기자회견이어서 저도 무엇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과는 하지 않았냐. 어쨌든 그림은 만들었다. 저도 어쨌든 평가는 했습니다. 이게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뭔 했다. 어쨌든 사과는 했다. 근데 그 해법이라는 게 부부싸움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밤에 핸드폰을 바꿨다는 겁니다. 앞서 합법적인 네. 증거인멸한 거죠. 증거인멸이다. 네. 네. 휴대폰을 바꿨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알리바이를 세우고 예. 증거인멸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인 휴대폰을 증거인멸했으면 이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땐 구속인데요. 대통령 구속해야 됩니까? 아니 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를 빼고는 소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내란과 외환에 관한 것도 지난번 한기호 문자에서 드러난 외환 유치 혐의 네. 이것이 밝혀지면은 그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지시한 것과 관련한 외환의 문제를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는 하고요. 등등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 개입은 공천 추천이라는 방식으로 인정을 했고 네. 또 본인이 아까 얘기처럼 그 이제 증거를 그렇게 없애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미 법률적인 어떤 문제들은 명백한 것들이 사실은 원래도 많았지만은 네. 최근엔 더 명료해지고 있죠. 다 떠나서 지금 오늘 아침 창원지검에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녹취 자료 준비했다고 했는데 검찰에 제출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출될 예정은 없고요. 일부 언론이 바라는 폭로는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원래 명태균 씨의 취지나 목적은 첫째 소환을 피한다. 둘째 소환이 불가피하면 구속을 피한다. 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시그널을 일관되게 김건희 부부에게 보낸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부르는 시간을 최대한 뒤로 늦춘다. 뭐 이제 이런 전개가 된 후에 지금 검찰에 가는 거여서 네. 검찰도 그 문제가 없이 정리할 수준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여차하면은 내가 또 딴 거를 불게 하는 얘기는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금은 검찰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어서 평화로운 정리요? 검찰이 명태균 씨가 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적정선 정리를 서로가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지금 민주당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제목이 백악산이네요. 네. 백악산인데 저희 그 제작진께서 준비해 주시면 이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도록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이전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 파일인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명태균 씨가 청와대 가면 돼진다고 했다.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 사실이냐고 여쭤보시는 게 저 녹취가 사실이냐고 여쭤보신다면은 명태균 씨 녹취 나온 이후에 그것 자체가
무슨 위조됐다라든가 아니면 날리면 이런 걸 잘못 들었다든가 이런 문제 제기는 대통령실 측에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튼 거겠죠. 네. 저희들이 녹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선인이 지금 광화문으로 이전할 모양인가라고 지인이 묻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되진다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되진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청와대를 이용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운이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내가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다.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저하고의 인터뷰에서도 했습니다. 3월 네. 10일 개화가 되면 꽃이 피면 이재명이 당선되고 꽃이 안 피면 윤석열이 당선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는데요. 그 맥락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명태균 씨가 한 겁니다.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 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 청와대 기운이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보면 본인 무속인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예. 아니요. 어차피 김건희 그룹 자체가 네. 영적 대화 그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원이 다 그런 거가 관련돼 있고. 전원이요? 김건희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래, 김건희 양재동 팀이라고 하는. 본인도 예. 그렇고 뭐 윤 대통령도 그런 걸 좋아하는 걸로 돼 있고 예. 윤 대통령 아버님도 그런 걸 좋아했던 분으로 되어 있고 그 뭐 천공 무정 뭐 등등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사업화까지 나아가는 게 최근에 제가 지적했던 마음 건강 사업으로 가는 거여서 마음 건강 사업이요? 네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적했던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고 하는 예. 마음 건강 사업 예. 그것이 이제 마포대교도 그래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 네. 뭐 자살 예방 마음 건강 사업이고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연결되어 있는 네. 군에 지금 뿌려진 마음 건강 앱 그게 예. 다 몇백억짜리 그냥 돈 그냥 갖다 예. 퍼주고 예. 전체 예산 1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예. 이제 황금송아지 노다지 사업을 지금 옛날에 조폭들이 건설 회사로 합법화하는 과정처럼 네. 김건희 중심의 영적 대화 그룹이 예. 합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저는 예. 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대화 그룹의 물적 토대가 정리가 되고 그것들의 중심에 김건희 본인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됐 뭐 천공 무정 명태균 이런 등등들이 각각 그룹을 만든다면 전체 총수가 김건희 됐겠죠. 총수가 김건희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 전체가 정말 그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뭐 무속이라든가 뭐 오방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결별하고 더 이상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에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무려 5달 동안이나 촛불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국민들이 1,710만이나 되는데 제가 일관되게 예. 김건희 이 핵심을 친일 이단 왕국이라고 제가 일관되게 친일 이단 왕국이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사실 계속 이야기해서 예. 결국 마지막에는 저는 이 김건희 권력이 이단으로 무너진다고 저는 계속 주변에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친일 이단 왕국이라는 그래서 김건희 이단 왕국이라는 표현을 한번 쭉 이렇게 복기해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쓴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국정농단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친일 이단의 속성 거기에 뭐 무속도 들어가고 주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풍수지리 이런 거 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3가지 특징은 친일 이단 돈. 돈. 네. 네. 돈이다. 네, 3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이다. 세력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스스로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사과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득해야
또는 김건희 여사가 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무슨 덕담 비슷하게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마 어제 국어 사전 똑바로 전화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이렇게 전화로 응답을 하고 있다. 3,000개 뭐 이런 문자를 등등. 엎드려서 했다. 예. 아마 그 거기서 이제 김건희 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오빠 빨리 가서 사과해. 그 사과 많이 해. 그리고 요거 요 미담을 써. 골라준 미담일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특히 그 지난주에 있었던 KSOI의 조사에 따르면 중도하차 해야 된다는 여론이 5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과반 이상은 중도하차 해야지 이거 끝까지 가다가는 좀 어렵겠다, 곤란하겠다. 오늘 보면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다시 또 역대 최저치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 조국혁신당은 뭐 탄핵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기 개헌, 임기 단축 개헌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거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길은 우선 지지율은 다음 주면은 15% 이하로 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좋은 말씀이신데 대부분 이 권력이 정상적일 거라는 여전히 그러니까 조금 기대에 기초한 해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지지율이 0.1%가 돼도 안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고. 어제 날짜까지 딱 박아가지고 자기 임기가 네, 언제까지라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포지티브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포지티브가 명료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뭐 계엄이든 전쟁이든 다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개헌이다 탄핵이다 이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 네. 또 반드시 이렇게 여러 요구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심판, 김건희 특검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의견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제가 요새는 이제 국민 투표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대통령을 어쨌든 내가 안 뽑았더라도 국민이라는 집합체로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대로 가면은 국가에 해가 된다는 생각들을 다수 국민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문제는 국민 투표의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는 적절하게 그것을 판단할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갖고 이렇게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윤석열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문재인 특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일종의 김칫국도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당이 김건희 특검에 집중하고 김건희 심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대통령 부인 문제 갖고 이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부인 하나를 살리고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도 하자는 판이고 네. 온갖 법치를 뭉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중대사인가라고 싶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14일 표결이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리고 이제 어제 조경태 의원 주장에 따르면 28일에는 재의결 때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11월 안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하늘만 아시고 그러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은 꼭 맞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의인 10명이 있을 것인가. 네. 근데 그 의인 10명이 한동훈 소위 그룹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투표권이 없으니까 네. 을 포함한 거기서 나온다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저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몰래 찍는 착한 보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착한 보수는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 있다면. 그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네. 그 개별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운도 있고 또 그래도 나라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은 현재는 과거와 같은 보수 정당에서의 소위 쇄신파나 원로나 중진이나 이제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심지어 조중동이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안 듣는데도 그에 대해서도 말들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국회의원들한테 조선일보 좀 읽어라. 그거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대로 가면 나라가 그냥 나라를 볼모로 잡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제 확인된 것은 현재 뽑혀져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질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대 어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네. 임기 시작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겠다고 네. 하는 마당에 24시간에 끝내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고 무기를 파병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정말 물정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어서 이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이제는 국익에 해가 되는 국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대통령을 가만히 두면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에 들어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미 보편적 판단의 영역으로 간 거죠. 70, 80% 이상. 뭐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 보수에 대한 이념을 갖고 계시더라도 보수를 망하게 하는 위험 요소니까 대통령은 정리해야 되겠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함께 명백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낙관적인 기대인데 이거 뭐 조금 한 며칠 지나면 그만 끝나겠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김건희, 윤석열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막가파들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냥 가면 어차피 같이 감옥에 갈 사람들이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군, 경, 검 그다음에 뭐 일부 언론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일종의 도관의 든지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기 본인이 도관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주의고 예. 그리고 물러날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본인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네.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불과의인 10명만 있으면 해결되는 과제인데 그 10명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이 역사의 흐름을 낙관하지만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권총을 찬 5살짜리 꼬마 네. 아이의 비유를 했어요. 저는 명태균 씨가 일종의 본인도 약간의 신기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분 아닙니까? 그 제가 장립무사 얘기를 할 때라든가 권총을 찬 5살짜리 얘기할 때 양반이 약간 그런 끼가 있구나 이렇게 비주얼로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전쟁과 계엄의 길로 끝내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끝내 갈 거다가 아니라 그게 기본 생각이었던 거죠.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사고를 내던가 네. 남북 관계에서 뭐 무인기 등등으로 사고가 나던가 예. 아니면 광화문에서 충돌이 만들어지든가 이런 세 가지 경로 중에 어느 경로로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못 왔지만은 이번 시정연설에 원래는 파병동의안을 들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11월 5일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파병동의안이 역산 열흘 안에 예. 그걸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아무도 모르고 당할 뻔했는데 한기호 문자가 들통이 나서 한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기호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예. 쓸데없는 문자 보내고 들통 나셔서 나라를 구하셨다. 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속보인데요.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대통령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어차피 곧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특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감과 특검의 사이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김건희 원조 김건희 라인이고 또 대통령에게 특검을 요구할 힘도 용기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이외의 나머지 사안들이 사실상 다 뭉개진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얘기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쓸려가는 대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트집 잡기 전에 자신들 잘못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재명은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굳이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거나 논평할 가치는 없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정당들이 예, 제가 저번 최고회의 때 조국혁신당에게 특별히 함께 같이 이제 할 때가 됐다. 우리가 네. 장을 열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일 이제 저희가 집회도 시민사회라기보다는 일단 정당 연대가 이루어지는 집회고요. 저희가 주로 주최하지만 모든 정당들이 와서 연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의 공간이 열린 겁니다. 16일도 아예 조국혁신당과 모든 당이 연대해서 장을 열자고 해서 합의가 되었고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다면은 내일은 우선 급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 주 16일에는 가급적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저희는 후원하는 네. 이런 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간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반드시 거쳐야 될 김건희 심판과 특검의 힘을 모으고 또 그다음 경로도 같이 의논해가기 시작할 그러한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